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저 사람 참 매력적이다. 그 매력은 어디서 올까요? 외모일 수도 있고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말투에서 매력이 흘러나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우리의 얼굴이고 품격이고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나라는 사람의 말투로 드러난다는 의미겠지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보여줄지 결정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의 단어를 뱉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말은 공기 중에 흩어져 사라지고 어떤 말은 누군가의 가슴에 박혀 흉터가 되기도 하죠. 에이, 나는 원래 말투가 좀 그래요. 꾸미는 걸 잘 못해서.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건데, 그걸 굳이 예쁘게 포장하라는 건가요?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오랜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말투는 타고나는 성질이 아닙니다. 연습하고 고치려는 사람만 그 인상과 품격이 고와집니다. 말은 음식과 같습니다. 똑같은 밥이라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투박한 그릇에 담으면 밥이 거칠게 느껴지고 아름다운 그릇에 담으면 같은 밥도 더 맛있게 느껴지죠. 말투가 바로 그릇입니다. 좋은 말도 거친 말투에 담으면 상처가 되고 평범한 말도 예쁜 말투에 담으면 위로가 됩니다. 말도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의 말이라도 투박하고 거친 말투가 아니라 예쁘고 따뜻한 말투라는 그릇에 담아 건네면 듣는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르게 느낍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인연을 맺어두셔도 좋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군가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에이,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나를 세워 말하는 대신,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누가 속상한 마음에 하소연할 때,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라며 마음을 닫게 만드는 대신,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내가 그 마음을 몰랐네요.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어휘 하나, 말꼬리 하나 바꿨을 뿐인데, 굳어있던 상대방의 얼굴이 부드럽게 누그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말투는 감정을 따라가지만 매력적인 사람들은 말의 온도를 조절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기 직장 동료가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이때 차가운 온도의 말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왜 자꾸 실수를 해요? 어떤가요? 듣는 사람은 주눅이 들고 변명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실수를 지적한 사람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지라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지죠. 그럼 따뜻한 온도의 말은 어떨까요? 괜찮아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죠. 저도 처음엔 자주 실수했어요.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동료가 실수를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하지만 어떤 온도의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관계를 망칠 수도
혹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칭찬보다 사려 깊고 부드러운 말투에서 그 사람의 진짜 진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말투는 단순히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마음 씀씀이에서 나옵니다. 예쁜 말투란 없는 말을 꾸며내는 거짓말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라는 따뜻한 배려의 선택입니다. 말투가 고운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을 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깊은 믿음과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험이 많아지고 생각은 깊어집니다. 참으로 귀한 보석 같은 지혜를 품게 되지요. 하지만 말이 거칠고 투박하면 그 깊고 귀한 지혜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만 쌓이게 됩니다. 말이 부드러워야 나의 생각도 지혜도 상대의 마음에 온전히 전해집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거 틀렸어. 대신에 이렇게 보면 더 바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만 좀 해. 대신에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해볼까. 똑바로 좀 해. 대신에 괜찮아. 같이 천천히 해보자. 이 작은 말투의 차이가 어긋나고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살리고 서로를 보듬게 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말을 예쁘게 할수록 우리의 마음도 따라서 고와집니다. 얼마 전에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요즘 말을 좀 예쁘게 하려고 연습 중인데 참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자꾸 말을 예쁘게 골라서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 표정도 따라 부드러워지고 늘 찌푸렸던 미간이 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투는 결국 나 자신을 바꾸는 가장 쉽고 좋은 연습입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더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예쁜 말투는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내 인생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쁜 말투는 아주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루, 아니 단 한 시간이라도 마음먹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쓰던 날카로운 단어 하나를 바꾸고 직설적인 표현을 조금만 돌려서 말해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대화할 때 딱 한마디만 의식적으로 예쁘게 고쳐서 말해보세요. 그 작은 순간부터 내 인생의 대화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말투는 결국 내 인생의 표정이 되어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상대의 마음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배려형 말투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고 내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작은 말 습관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는 말투 하나로 한 뼘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천리박처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말. 그것이 바로 배려형 말투입니다. 배려형 말투는 상대를 말로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지치고 힘든 상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을 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고 캐묻는 말보다, 괜찮아? 하고 조용히 물어보는 말이 훨씬 더 다정하고 깊게 다가옵니다. 말의 글자는 비슷해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고생했지? 오늘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말들은 상대의 무거운 마음을 솜털처럼 가볍게 해줍니다. 반대로, 에이, 그 정도로 힘든 건 아니잖아. 나도 오늘 바빴어. 이런 말은 상대의 이야기를 시작도 하기 전에 닫게 만들고 마음의 문에 자물쇠를 채우게 합니다. 배려형 말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줄이고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먼저 꺼내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너는 어때? 이 짧은 한마디가 경직된 관계를 봄눈 녹듯 부드럽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쌓아가게 합니다. 배려는 아주 크고 거창한 선물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그 따뜻한 마음이 모두 담깁니다. 제가 아는 동네에 작은 빵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빵 맛은 정말 기가 막힌데 사장님 인상이 조금 무서웠어요. 말수도 적고 표정도 거의 없으셨죠. 사람들은 저 집 사장님은 너무 쌀쌀맞아. 인사해도 받는 둥 마는 둥 해.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빵을 사러 와서 돈을 내밀다 그만 바닥에 동전을 와르르 쏟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울상이 되었고 가게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죠. 사람들은 사장님이 화내는 거 아니야 하고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때 무뚝뚝하던 사장님이 카운터에서 나오시더니 아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동전을 하나하나 주워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괜찮아. 돈이 도망가고 싶었나 보네. 자, 여기 다 찾았다. 이 빵 먹고 오늘 하루도 힘내, 꼬마 손님. 그 순간 빵집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장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의 무뚝뚝한 표정과 적은 말수라는 첫인상을 전부 뒤덮어 버린 거죠.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보다 나를 먼저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의 빗장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배려형 말투는 곧 신뢰를 만드는 가장 단단한 언어입니다. 신뢰는 거창한 약속이나 계약서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배려, 반복되는 따뜻한 말투에서 싹틉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이런 식이면 어떨까요? 이거 해봐요. 라는 지시 대신에 혹시 이건 어떠세요? 라고 제안해보고 그건 아니에요. 라는 단정 대신에 그 생각도 좋은데 이런 방향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길을 열어주고 내가 말했잖아요. 라는 핀잔 대신에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라고 공감해 주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를 지적하거나 가르치지 않고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 편이에요. 라는 든든한 느낌을 줍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말투에서 그 사람의 똑똑한 생각보다도 자기 마음의 안전함을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배려형 말투는 내가 옳다는 것을 강조하는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편안해지는 쪽을 먼저 선택하는 너그러운 태도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이 속상할 때, 몸이 피곤할 때, 나도 모르게 말이 가시 돋친 듯 딱딱해질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상대를 편하게 만들까? 아니면 상처를 줄까? 그렇게 스스로 점검하는 아주 짧은 순간, 우리의 말투는 마법처럼 바뀌고 사람들은 내 옆에 머물고 싶어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은
점점 짧아지지만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인생의 깊이가 담기게 됩니다. 그 깊이를, 그 지혜를 따뜻한 배려의 말투로 보여주세요. 당신이 쓰는 배려 있는 말투는 누군가에게 힘든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말은 입에서 끝나지만 배려는 평생 마음에 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감정이 먼저 올라오고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순서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말투는 감정을 통제하는 기술입니다. 욱하지 않고 말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내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말의 기술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관계의 실수는 감정이 먼저 폭발하고 말이 그 뒤를 따르는 이 순서를 멈추지 못했을 때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툭 하고 튀어나온 그 말 한마디. 그 찰나의 말이 평생을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돌아서서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땅을 치며 후회하죠. 하지만 이미 상대방의 마음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닫혀버린 후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격이 급해서 말을 좀 세게 해. 그래도 뒤끝은 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말은 흐르는 물처럼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한 번 상대의 마음에 던져진 말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멍처럼 남습니다. 특히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감정이 격해졌을 때, 우리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누구든 감정이 파도처럼 올라올 수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거친 감정을 말로 다 쏟아냈을 때입니다.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가족끼리, 친한 친구끼리도 이 감정 섞인 말 한마디에 평생의 상처를 받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이런 말들은 논리보다 감정이 훨씬 먼저 튀어나온 말들입니다. 우리는 욱할 때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내 감정이 옳았다고, 내 상처가 더 크다고 소리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딱 한 걸음만 멈추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의 속도를 늦추면 감정의 파도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그럼 이 연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감정이 확 올라올 때는 일단 말하지 말고 아주 깊은 한숨을 쉬세요. 숨을 깊게 쉬면 생각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 짧은 3초가 내 말의 결을 바꾸고 관계의 운명을 바꿉니다. 두 번째,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 대신 내일 해도 괜찮은 말만 하세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은 대부분 감정이 먼저인 말, 후회할 말입니다. 하지만 내일 해도 괜찮은 말은 상대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한 지혜로운 말입니다. 세 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의 감정을 차분히 설명하세요. 아, 정말 화났어.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좀 속상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비난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화를 억지로 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날카로운 말로 포장해서 상대를 찌르지 말자는 겁니다. 그 대신 말이라는 도구로 내 감정을 잘 다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은 내 감정을 대신 표현해 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잘 쓰면 상대방도
내 마음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땐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쏘아붙이는 대신 미안한데 내가 지금 좀 여유가 없었어. 이렇게 바꿔 말해보세요. 작은 말 한마디의 차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후회하지 않는 말투를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나중에 그때 그렇게 말해서 정말 미안해라고 사과하기 전에 처음부터 그때 말을 아껴서 참 다행이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은 감정을 통제하는 가장 뛰어난 기술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논쟁에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소중한 관계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해지는 인생의 기술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말을 참고 살면 병이 된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것이 아니라 가다듬는 겁니다. 말을 예쁘게 바꾼다는 것은 내 감정을 속이는 위선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아끼고 존중하는 진심 어린 배려입니다. 그리고 그 배려는 결국 나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그렇다면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드는 마지막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담긴 말투가 주는 깊은 울림과 우리의 마지막까지 남게 될 말의 힘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잔잔한 말이 듣는 사람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파문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목소리는 크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말의 크기가 아니라 말에 담긴 품격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사람이 정말 매력 있어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좋은 옷이나 비싼 장신구도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느껴집니다. 어머, 어르신 말씀을 들으니 제 기분이 참 좋아져요.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좋아집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얼굴이 참 밝아 보이시네요. 말씀하시는 게 참 따뜻하네요. 이런 말들은 아주 짧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온기를 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걸 굳이 말로 해야 해.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절대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말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알아서 먼저 건넵니다. 그 말에는 복잡한 기술이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오늘 분위기가 참 좋아졌어요. 함께 있어서 참 든든하네요. 이런 말들은 상대를 억지로 높이기보다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사람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특히 우리 노년에는 살아온 삶의 무게만큼 말에 깊이가 생깁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표현이 따뜻하면 젊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긴장을 풀고 마음을 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 저분은 참 멋진 어른이다라는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주 누군가에게 말씀이 참 고우시네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 안에는 존경도 있고, 호감도 있고, 따뜻함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야말로 노년에 진짜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비결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한마디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그 따뜻한 말이 나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이 바로 나의 인격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 말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말로써 상대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랜 세월이 만들어준 진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자연스럽게 존경을 부릅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힘겨운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말투가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들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힘과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의 선택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이 가진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한마디가 사람을 절망의 나락으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은 가장 쉬운 위로이자 가장 빠른 상처입니다. 괜찮아. 너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을 다시 붙잡아 줍니다. 반대로 그렇게밖에 못해. 이 차가운 말은 애쓰던 사람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말은 입에서 나왔지만 그 울림은 평생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는 어른입니다. 이 험한 세상의 무게를 견디고 묵묵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은 젊은 사람들의 말보다 더 무겁고 더 깊게 들립니다. 어린 사람은 말로 세상을 배우고 나이 든 사람은 말로 지혜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 말의 무게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동네의 작은 과일 가게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한 젊은 엄마가 칭얼대는 아기를 겨우 달래며 장을 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려던 찰나 아기가 크게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사과 몇 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사과는 대굴대굴 굴러가고 아기는 자지러지게 울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젊은 엄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허둥댔답니다. 그때 계산대에 앉아 묵묵히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른 남짓의 주인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애기 엄마, 괜찮아. 사과는 내가 주우면 되고 아기는 우는 게 일이야. 나도 우리 아들놈 저만할 때 등에 업고 이 장사 시작했어. 그렇게 예쁘게 키우는 것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하는 거야. 그러니 허둥댈 것 하나 없어. 천천히 해요, 천천히. 그 말 한마디에 시끄럽던 가게 안의 공기가 순간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젊은 엄마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았지만 그 눈물은 당황스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위로와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였지만 그 어른의 말이 그날 하루의 고단함을 전부 녹여주는 유일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어른의 말입니다. 우리 시니어의 말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말은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살아온 경험과 따뜻함을 전하는 마음의 통로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녹아있는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반대로 그 나이의 말투가 왜 그 모양이냐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인생의 품격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말투가
나의 삶을 대표하게 됩니다. 조용한 말도 좋습니다. 단정한 말이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살리는 따뜻한 말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곧 우리의 품격이 되고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며 결국 우리의 인생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말은 결국 우리의 얼굴이 됩니다. 한 세월을 살아오며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온 생각과 감정들이 마지막에는 모두 말로 흘러나옵니다. 그 말이 따뜻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따뜻하게 빛납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재단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은 말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한마디는 누군가의 지친 아침을 환하게 열어줄 수 있고 상처난 마음에 가장 빠른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한 힘, 세월이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품격 있는 노년의 언어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창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제 인생의 지혜가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으로 저와 인연을 맺어두세요. 당신의 남은 날들이 고요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